자, 합격 팁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원을 할 때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사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일체 금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기재가 되면은 감점 내지는 탈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지원서 작성할 때 개인의 인적사항, 나이 쓰지 말고 성별 쓰지 말고 출신 지역 쓰지 말고 출신 학교, 가족관계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소가 있는 조력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어딘지 다 아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블라인드의 취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블라인드는 공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NCS 전형이다 보니까 직무 역량은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직무 역량과 관련된 건 제시하세요. 이것만 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한 거는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것도 빼버리면 여러분은 이게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죠. 자, 이메일 주소, 나 학교 이름 있는 거밖에 안 쓸. 그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지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 등에 활용된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메일로 올 수 있으니까 잘못 쓰면은 여러분이 엄청 손해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노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예 다 배제. 아니야. 아무리 배제시키더라도 직무 역량과 관련된 건 배제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저 볼게요. 작성 요령을 먼저 보고 쓰도록 하세요. 거기서 해라 하지 말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본인 책임이래요. 그럼 어떡하지? 확인을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을 할 때 가능하면은 저는 크로스 체크를 권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 왜냐면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뭐 2번, 3번 여러 번 봤어. 근데 제3자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이거 뭐야? 왜 이걸 못 봤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보지 말고 나도 체크하고 친구나 가족도 같이 체크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거는 제출 안 하시는 게 맞죠? 인정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고 최종 제출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내가 입력은 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최종 제출을 눌러야 넘어가요. 이거 안 누르면 입사 지원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하세요. 마감 전에는 반드시 해야죠. 가능하면 마감 1시간 전에는 하세요. 마감 시간 쫓겨서 하셔서 좋을 거는 없어요. 뭐 갑자기 몰려가지고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전, 웬만하면 하루 전에는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거예요. 공고문부터 봅시다. 공고문 자체를 꺼리는 이유 하나 말씀드릴까요? 공고문이 양이 너무 많아. 공고문 있죠. 거기에 딸려있는 첨부 파일이 6개였나? 있죠. 그 보기 귀찮으니까 대충 보고 하려고 하는데 꼭 꼼꼼하게 읽어보고 별도로 공고문을 읽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세요. 급한데 빨리 쓰고 필기 공부해야지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서류인 이유가 서류에서 실수하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면접에 피눈물 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작성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채용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지원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있고 기타 수정 삭제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이렇게 뜨더라고요.
입사지원서 작성 매뉴얼이라고 해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공지사항 마저 보시면 작성 매뉴얼만 있는 게 아니라 경력사항, 경험사항 작성에 대해서도 요거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웬만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다 읽어보고 외국어 시험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채용 FAQ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블라인드는 공정성,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도 일종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고요? NCS 전형 전체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NCS 전형은 직무 역량을 평가해서 채용하는 시험. 그럼 어떤 직무 역량이냐? 그 직무 역량을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경험, 자격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 얘기할 때 헷갈리는 게, 아니 이거 입사해야 배우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맞긴 해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근데 여러분은 관련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했거나 또는 관련된 책이나 기타 자료를 본 게 있을 거예요. 이거랑 연결해야지. 이거 그대로 제목에게는 수업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수익성 분석이 어떤 수업 안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인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없을 거고, 이것도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수익과 비용 계정 분류라든지 이런 분야를 따로 배웠을 수는 있죠. 여러분이 이수했던 수업 안에서. 자, 필요 기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영 관련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한 걸 들은 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이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했던,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공부했던 거, 얘랑 연결해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